일본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쌀을 산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풍경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이후부터 일본 전국의 슈퍼마켓에 품절 표시가 붙었고 5kg 쌀 한 포대가 4,200엔을 넘어섰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여행 가서 쌀을 사오겠다는 글까지 돌았죠. 이 초유의 쌀값 파동 한복판에 한때 펑쿨색자란 별명으로 조롱받던 고이즈미 신지로가 등장하게 됩니다. 2025년 5월 21일 쌀값 대란의 한 원인을 제공한 에토다쿠 농림수산상을 경질하고 후임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전격 기용된 겁니다. 신지로는 새 농림수산상으로 임명되자마자 쌀값이 3,000엔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그의 승부수는 효과가 있었을까요? 고이즈미는 아베 전 총리가 후쿠시마 난제 한복판인 환경 대신으로 보냈을 때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다를 밀었다가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배제돼 당직도 받지 못하며 밀려났을 때도 정치권은 줄곧 고이즈미 신지로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혹시 그가 한때 펑쿨색자라 불리던 시절부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궁금하시다면 그의 과거 행적을 정리한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나면 왜 고이즈미가 오늘날 일본 정치에서 견제 1순위로 떠오르는지 훨씬 또렷하게 느끼실 겁니다. 사실 일본 쌀값은 기후 충격과 수요 급증 같은 표면적 변수만으로 설명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3월과 4월 정부가 2차례에 걸쳐 총 31만 톤의 비축미를 경매로 풀었는데 시장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림수산성 집계에 따르면 3월 낙찰분 21만 톤 가운데 4월 13일까지 슈퍼 등 소매점에 도착한 물량은 불과 1.4%에 그쳤고 4월 27일에도 10.5% 수준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풀렸을까요? 입찰 결과를 들여다보면 JA 전농이 2차례 모두 90%가 넘는 물량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JA 측은 도정, 포장, 물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출하 속도를 늦췄고 그 사이 도매 가격은 60kg당 34,502엔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물류 병목이 아니라 일본 농업의 구조 자체입니다. 쌀값 방어를 위해 1970년대부터 이어져온 감산 정책은 JA와 자민당 농림족 의원들의 견고한 이해관계를 지탱해왔습니다. JA는 유통, 금융을 독점하며 정부 보조금과 높은 관세로 보호받는 쌀 가격을 사실상 관리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악조건이나 관광 회복 같은 일시적 충격이 오면 시장이 아닌 카르텔이 가격을 좌우하는 기현상이 반복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농촌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감산, 보조금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에 근본적 개혁은 빈번히 좌절돼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이번 쌀값 폭동의 진짜 원인을 기후나 수요보다 JA 독점과 정치적 카르텔에서 찾고 있고 이 구도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가격 불안은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굳건한 구조를 정면으로 뒤흔들겠다고 선언한 인물이 바로 고이즈미 신지로입니다. 그는 취임 나흘 만에 경쟁 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판매처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과 바로 계약해 30만 톤을 선착순 공급하고 운송비는 국비로 지원하겠다며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농림족 핵심 의원인 노무라 데스로는 당과 상의 없이 규칙을 깨트렸다. 그는 아버지를 너무 닮아서 자기 혼자 판단하고 언론에 말한다고 맹비난했지만 고이즈미는 속도전이 생명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격까지 못 박았습니다. 60kg 현미 기준 2022년사는 11,010엔, 2021년사는 1080엔에 공급하려고 못을 박았는데 이는 도매 시세의 절반 수준입니다. 첫 유통시험대가 된 곳은 라쿠텐 마켓이었습니다. 6월 1일 라쿠텐은 5kg 정부 비축미 포대를 2,000엔 초반에 판매하면서 완판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날 전국 대형마트 매대에도 반값 쌀들이 깔리기 시작하자 소비자들이 드디어 쌀이 돌아왔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자민당 농림족은 직불금 삭감 없이 수입까지 검토하는 것은 농가를 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야당은 13년 만에 국내 생산량 감소를 예측 못한 정부 책임이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고이즈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교도통신 긴급조사에서 쌀값 인정에 고이즈미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59.8%를 차지했죠. 같은 조사에서 차기 총리 적합도 질문에 그는 15.9%로 2위를 차지했는데 1위 다카이치 사나에와는 격차가 6%포인트도 안 됐습니다. 이 흐름을 바꾼 결정적 장면은 6월 6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고이즈미는 비축미, 수의계약으로도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수입선 다변화까지 검토하겠다며 농업정책에 성역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일본에서 쌀 수입 카드를 공개적으로 꺼낸 장관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전직 농림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동조합, 농림족 카르텔에 던진 선전포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물가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조사업체 다이아몬드 식품연구소가 집계한 5월 다섯째 주 전국 평균 소매가는 5kg당 4,268엔으로 정점을 찍은 뒤 6월 첫째 주엔 3,930엔으로 8% 떨어졌습니다. 아직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진열대에서 사라졌던 쌀포대가 다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비축미가 실제 밥상에 닿았다는 심리적 효과만으로도 가격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물가 대응을 넘어서 40년 가까이 유지된 쌀 감산 정책과 유통 독점 구조를 동시에 건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니시가와 스스무는 전농이 경매 물량을 틀어지자 정부가 수의 계약으로 돌아선 것은 우정 민영화 때 고이즈미 전 총리가 국회 반대를 뚫고 국민투표급 선거로 돌파한 전술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장 정치의 무대가 이번에는 쌀값으로 바뀐 셈입니다. 그렇다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여름 다시 폭염이 닥치면 신곡 생산량 감소 우려가 있습니다. 비축미 재고가 90만 톤 남짓인데 지금처럼 풀어버리면 내년 초엔 바닥나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수입을 늘리면 관세, 검역, 소비자 거부감이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고 감산 폐지로는 농가, 농림족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고이즈미가 결국 행정 능력보다 정치력으로 돌파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속도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부친 고이즈미 주니치로가 2005년 우정민영화를 개혁대 저항 세력 구도로 만든 뒤 총선 압승을 거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지로 역시 농림족, 전농대, 소비자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을 개혁의 얼굴로 포지셔닝 중입니다. 국회에서는 독단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거리의 여론은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니케이 계열 여론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차기 총리에 어울리는 인물 질문에 고이즈미가 2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현직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1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쌀값이라는 생활 밀착 현안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덕분이라고 분석합니다. 아직 자민당 내 기반은 다카이치와 이시바에 비해 약하지만 민심 직행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전술이 통하면 젊은 총리 등극 시나리오도 무리한 꿈만은 아닙니다. 결국 고이즈미 신지로가 쌀 파동을 정치적 황금기로 바꿀지는 두 가지 변수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철 새 작황이 나오기 전까지 쌀값을 3,000엔대로 확실히 눌러두느냐, 두 번째로 농림족, 전농과의 정면 충돌에서 국민 여론을 끝까지 자신 편으로 붙들어 두느냐입니다. 만약 두 가지를 모두 해낸다면 일본 유권자들은 더 이상 펑쿨색자라는 수식어 대신 위기의 해결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그에게 붙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장에 풀린 한 포대의 쌀이 그리고 동네 식탁 위 한 공기의 밥이 한 사람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고이즈미 신지로는 차기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